8번 문제의 목적 구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목적 구하는 문제는 뭐 읽다가 한 요 정도에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 Dear 미란다 씨에게 thank you for. 자, thank의 밑줄 긋고요, for의 밑줄 그으세요. 내가 감사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치사 for가 되는데 얘는 이유의 전치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ing 명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래프트 아트 페어에, 자, 페어는요 여기에서는 뭐 축제 박람회 정도가 되겠죠. 축제 박람회에, 크래프트는요 수공예, 공예입니다. 공예. 그 공예 아트 박람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요 뭐뭐 때문에의 이유로 보자. 이유만 이렇게 적으세요. 뭐뭐 때문에. 너를 선택했는데 이때 as는요 뭐뭐로서의 이유가 되겠네요. 뭐뭐로서. 여러분들이 너가 우리가 선택했어요. 너를요 뭐뭐로서 선택했냐면요, 그 아티스트 오브 디스 이어, 올해의 예술가들 중에서의 한 명으로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look forward to, 우리가 많이 봤던 수거죠.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수 고대하다라는 표현이고 엄청나게 기다리다라는 표현인데, 이 look forward to라는 이 수거는요, 이때 to가요 뭐뭐를 기다리다 고대하다라는 의미라서 요 자리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동사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동명사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단순히 to 다음에 동사 쓰면 틀려요. 예를 들면요, to introduce 이렇게 쓰면 틀린 게 되겠지. to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ing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의 독특한, 너의 특별한 그 손으로 만든 바스킷, 너의 유니크한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의 그 바스킷 바구니를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자.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의 마을에, 커뮤니티. 자, 그래서요 지금 요게 나왔어. 그렇게 했네요. 되는 거죠. to가 나오면 안 돼요. as 파트 부분으로서, 얘는요 또 뭐뭐로서가 되겠네요. 아까처럼 뭐뭐로서. 그 organizing exhibition plan인데, 자, exhibition 하면요 전시회고요, 플랜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정리하는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는 are happy, 행복합니다. 끊어주세요. to inform, 알리게 돼서요. 너를 알리게 돼서 우리는 행복한데, 뭐를 알리냐면 너의 아트워크, 예술 작품들이 will be exhibited, 또 전시하다 다음에 뭐가 나왔어? PP 형태로 나왔죠?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는 자꾸 이제 체크하면서 갈게요. 별거 없습니다. 너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질 것을 너에게 알리게 돼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at assigned table. 자, assigned는 할당된입니다. 할당된. assign이 할당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넘버 7. 할당된 테이블. 너에게 주어진 테이블, 7이라는 테이블에서 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알리게 돼서요 매우 행복해요. 방문객들은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의 예술 작품들을 찾을 수 있을 건데, located, 위치되어진, 이거 되겠죠. 위치되어진 예술 작품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입구 근처에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ave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별한 요청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리콰이어가 요청인데 s가 붙었으니까요 요청사항이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자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더 나은 도움을 필요로 하다면 feel free to. 자, feel free to는요 마음껏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껏 뭐뭐 하다. 여기 이제 뭐뭐가 나오죠? 이때 컨택트는요 만지다, 접촉이 아니라 연락하세요. in advance, 미리. in advance, 우리 미리, 먼저, 우리 많이 봤던 단어니까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박람회가 있을 건데, 그 박람회장에 너의 작품이 올해의 수상가라서 좀 약간 입구에서 편한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찾기 쉬운 자리에다가 놔줄게라는 걸 통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답은요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자,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이런 게 핵심 테이블이야. 핵심이야. 뭐 지정 테이블 하면요. 지금 이걸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는요. 할당된 assigned table 이런 식으로다가 그쵸? 작품 연시죠. 그 shad는 shed 이렇게 한대요. shed은 헛간이에요. is cold 추웠어요. 그리고 damp-했어요. 그리고 축축했습니다. 그 공기는요 두꺼웠고 무거웠어요. 뭐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오래된 나무와 그리고 땅의 냄새야. 땅의 냄새를 가지고 두꺼웠었습니다. 이것은 어두웠고요. 그리고 나는요 can make out. 이때 make out은 판명하다 정도로 볼까요? 나는 판명할 수 없었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What's moving? 움직이는 것을요. 그늘 속에서. 자, make out 하면요. 얘가 이제 판명하다, 드러내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나는요. 뭐뭐를 판명할 수 없었다. find out, 찾아내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는요. 알아낼 수가 없고 또 판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모르지? Who's there? 거기 누가 있나요? 나는 물어봤어요. 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면은 떨리는 목소리로 갈까요? Shaking with fear. 요거죠. 여기다 밑줄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핵심이야. 공포를 가지고 떨고 있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나는 물어봤어요. 그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더 가까이 움직였고 그리고 나의 심장이 is beating 계속해서 뛰고 있었는데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figure가 이때 figure는요 인물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 빠르게 다가왔던 이제 그림자 같은 놈이 되겠지. 빠르게 뛰었고요. 그 인물이 그 형체가 여기서 형체라고 해도 되겠다. 내가 이제 인물이라고 보기엔 그런가? 그 형체가 step into 들어와요. 발걸음을 들어왔는데 faint beam 희미한 빛. 여기선 빛 줄기가 되겠지. 빔이니까요. 자, 빔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얘는 줄기인데 빛줄기야. 빛의 줄기로 빛줄기 희미한 빛줄기로 그 형체가 들어올 때까지 breaking through the crack in the wall. 벽에 이때 crack은요 틈이고요. 틈새고요. 균열이라는 표현입니다. 벽에 있는 그 균열을 통해 깨져서 들어오는 그 빛, 한 줄 희미한 빛 사이로 형체가 드러날 때까지 빠르게 내 심장은 뛰었어요. 레빗, 토끼였어. 웃음이 탈출했습니다. 나의 입술을. 그건 뭐야?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as 뭐뭐 할 때 이것이 토끼가 되겠죠? 토끼가 stare 하면요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표현이에요. 응시했어요. 나를 응시할 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뭐를 가지고? 넓고 호기심 있는 눈을 가지고 나를 째려봤을 때, 그쵸? 나를 응시하고 있을 때 내 입술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너는 scared me, 나를 무섭게 했구나. 세크리드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는 형용사로다가 신성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선생님 하나 적어줄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세요. 세크레드. 얘는 신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너는 나를 무섭게 했구나. 나는 말했어요. 그리고 feel much better.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요, feel better 해도요, 역시 이제 기분이 좋아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레빗은요, pause 멈췄어요. 잠시 동안 멈췄고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그리고 나서 hope away인데 hope가요 깡총깡총 뛰는 의태어예요. 그래서 깡총깡총 뛰어서 away 멀어졌으니까는 깡총깡총 뛰어서 멀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back 다시 into shadow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요 left smiling 나는요 남겨졌어요. 웃은 채로 얘는요 뭐뭐 하면서 이런 거 뭐뭐 한 채로 나는 남겨졌는데 웃은 채로 남겨졌어요. 됐죠? 나는 그러면 웃고 있다가 되는 거야. I start to feel at ease. at ease 하면요 안도하다라는 표현이라서요 released 요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released 나는 안도했습니다. at ease 안도했습니다. 단어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 정도 찾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했어? 무서웠겠지. 무서웠으니까는 무서웠다가 안도하는 여기 있네요. 안도하는 이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20번부터는요, 좀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20번을 볼게요. 주장하는 바는요, 이런 20번 문제는 보통 그 4분의 3 지점에서 명령문의 형태로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딱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네. 그 over gestur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해서 be careful이 나왔으니까 over gesture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케이. 답이 좀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improve. 선생님이 형광펜 밑줄 긋은 의도는요, 문법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밑줄 그어놨어요.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은에서 동명사 주어가 되면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에 s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에 s 붙은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 너의 그 제스처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키는 것은, 이제 이때 제스처는요, 몸짓 정도로 보자. 그 몸집의 그 의사소통을 개선시키는 것은 포함하는데 more than은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뭐뭐 이상 이런 표현입니다. 뭐뭐 이상. 몸집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포함하는데 단지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언제 고개를 끄덕거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쉐이크 핸드 악수를 해야 할지.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건 뭐냐면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해 주고요. 지금은 이 5어라는 오어라는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는 nod, 고개를 끄덕거리라는 동사와 그리고 손을 흔들라라는 동사를 두 개를 지금 묶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재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제스처라는 말인데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non-verbal이라고 해요. 버벌이 말로 하는 이라는 표현이고, 너는요 말로 하지 않는 언어를, 랭귀지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몸짓 언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 있고요, facial, 얼굴 expression, 얼굴 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제스처는 몸집이고요, 얼굴 표정이야. 이런 것들을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은 뭐가 나왔어? 제스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인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볼게. 너의 몸집의 언어의 의사소통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단지 아는 것 이상입니다. 언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그리고 언제 우리가 악수를 해야 될지를, 그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뭐에 관한 것이냐? 자, about 다음에 전치사 ing 나온 겁니다. using, 제스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complement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요 꼭 외우세요. 보완하다야. 보완하다. 자, 가볼게요. 이것은 제스처를 사용하는 간의 것인데 to 뭐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너의 스포큰 메시지, 그러니까 버블 메시지죠. 그러니까 네가 말로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해요. 층들을 추가하는데 어떤 층이냐면요, 의미의 층들을 추가합니다. 너의 말들의 의미의 층들을 겹겹이 레이어, 층을 추가하면서 말로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오픈핸디드는요 별거 아니고요, 손바닥을 핀 채로야. 손바닥이 펴진 제스처는요, 예를 들면 can indicate,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요, 손을 펼치고 하면요 정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요 손바닥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creating,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면 분위기를 만들어요. 얘가 이제 대기라는 표현인데 분위기라는 뜻도 있어요. atmosphere, 분위기인데 실내의 분위기를 만들고 실내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직을 뭐합니다? 가리킵니다. 너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의 가장 중요한 거야. 중학교 때는요, 인바이트를요, 초대하다라고만 니들이 외웠지만, 사실 이거 봐봐. 너는 초대합니다. 오픈리스를 초대하고요. 개방이에요. 개방을 초대하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요, 협동입니다. 자, 레보레이션 하게 되면요, 얘가요, 그 노동이라는 표현인데, 코는 함께란 표현이야. 함께 노동하니까는 협동이 되겠죠. 그래서요, 오픈리스, 개방과 그리고 협동을 초대합니다. 이상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다른 의미가 있겠네. 초대하다라는 얘기는요, 어서 오세요. 그럼 네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유도하다. 유도하다요. 여기서 혹시 밑에도 나올 수 있어요. induce. 얘가요, 유도하다라는 표현이다. 유도하다. 너는요, 유도할 수 있어요. 개방과 협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언제? 네가 말을 할 때. 너의 손바닥을 가지고 말을 할 때인데, 잠깐만, 내 이거를 못 봤네.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여기 형광펜 밑줄. 자, 이건 뭐냐면, with 다음에요, 이렇게 너의 몸을 해서요, with의 목적으로 보고요, face up 하면요, 목적 보호로 보자고. 왜 이렇게 보냐면, 이렇게 사실은 배우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목적어의 행동이나 행위는 목적 보호로 나타날 때 ing나 pp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faced를 쓸래? 아니면은 facing을 쓸래?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봐봐. 너의 손바닥이 뭐 한 채로 face up 하니까는, face up이 무슨 뜻이었지? 마주한 채로 이렇게 해야 되나? 너의 손바닥이 들린 채로? 위로 향한 채로. 그래서요, 이때 with는요, 이런 구조로 나왔을 때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할 겁니다. 이 with를요,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할 거고, 그 다음에 너의 손바닥이 의미상 주어처럼 보죠. 뭐 한 채로다가 face up, 하늘을 향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늘을 향한 건 능동으로 본 거야, 수동으로 본 거야? 능동으로 봤으니까 ing가 왔죠. 이렇게 pp냐 ing의 수동 능동 문제가 여기서 문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진짜예요. 너는 유도하는데 그 개방과 협력을 유도해요. 언제? 네가 손바닥을 위로 한 채로 얘기할 때 협력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게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이 간단하지만 이거죠.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여기 되겠죠. can make 만드는데 5형식 사역 동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드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원고 확인했죠. 그리고요, 요 feel만 놓고 보면 이 feel 다음에는요, 항상 형용사 형태로 끝나야 된다 그랬지. 뭐뭐처럼 느끼다니까. 그리고 느끼는데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꺼이 뭐뭐 합니다. and가요, 이렇게 해야 되지. 기꺼이 engage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단어는 외워야 돼요.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하다,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해주고. 잠깐만, 이게 아니네. feel 느끼는데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기꺼이 그 대화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라고 하자. 2번이라고 할게요.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잠깐만. 자,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willing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unwilling이에요. 기꺼이 참여하지 않는이니까는 꺼리는이 되는 거고요. 꺼리는. 같은 표현으로는요, 꺼리는이 reluctant. 얘가요, 꺼리는이라는 표현이라서 이 단어가 unwilling으로 바뀌면 그 문맥상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어휘 문제로도. 가볼게. 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위로 이렇게 하면은 대화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개방감도 주고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만 be careful, 조심하세요. 뭐뭐를 조심하냐면 그 over, 이 단어가 들어간 거야. 과도한 제스처링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과도한 제스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너무 많은 손의 동작들이 디스트랙트 합니다. 자, 트랙트가 끌다인데요. 디스트랙트 하면요, 산만하게 하다야. 방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손의 동작들이 산만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너의 메시지로부터를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콤마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 draw attention은 관심을 끌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way의 별표죠. 이거죠. draw away. 그러니까 끌어서 멀리 버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도록 합니다. 누구로부터? 너의 말로부터. 워드의 단어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s가 이렇게 붙었으면 말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너의 말들로부터 너의 관심을 draw attention, 끄는 게 아니라 끌어서 away, 멀리 갖다 버리도록 하는 거야. 너의 메시지를 산만하게 하는 거고요. 너무 많은 과도한 제스처는요. 상상해봐. 스피커를 상상해보세요.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봐. 그 사람의 손이, 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적을게요. 그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여. like bird처럼 빠르게 움직여요. 입니다. 자, 이거죠. 빠르게 새처럼 너의 손이 움직이는데 빠르게 새처럼 움직이는 그 스피커를 한번 상상해봐. 그들의 메시지는 lost, 잃어버려요. in the chaos, 어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들의 제스처의 혼돈 속에서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자, 여기 잠깐. 요것도요. 별표죠. 혼돈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가 길을 잃는다. 함축적인 의미로 괜찮아. 이건 뭐냐면 제스처가 너무 산만하게 해서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함축적 의미로 나와도 되게 괜찮겠네요. 근데요. 선생님은요. 사실 이 부분이에요. 밸런스 is key. 여기에 밑줄 긋고 밸런스 is key가 함축하는 게 뭐게요? 라고 하니까 균형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치? 적당한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의미를 전달할 때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내가 선생님이 아까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요. 조화로운 상태가 너무 과하지도 또는 부족하지 않은 조화로운 상태가 핵심이다 라는 표현이야. 알겠죠? 조화로운 상태가 핵심이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의 제스처들은 should highlight, 강조해야 돼. 너의 말을 강조해야 돼. 그들은 뭐냐면 너의 그 말들이 words, 너의 말들이 overshade는요 그림자가 드리우드라는 표현이야. 그림자가 과도하게 드리우니까는 가리다라는 표현이야. 너의 말들의 의미를 가리는 것이 아닌 너의 말들을 뭐 하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거 아닙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몸짓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지.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요, 위에서는요, 어떻게 폈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전 프린트물을요, 학교에서 그냥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떠오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형용사를, 형광펜으로 밑줄 그면서 그냥 깔끔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제스처가 단순한 몸집 이상으로 바라보고서는 말의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하고 또는 보완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열린 손바닥 오픈 핸디드는요 단어를 자꾸 생각해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유도라는 단어는요 induce를 쓰지 않고 뭘 썼어요? invite라는 단어를 썼죠. 지나친 손동작은요 over 아까 뭐 썼지? over 제스처링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데 distrac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요 되고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는요 balance is key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 않은 게 핵심이고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문은요 너의 제스처는요 요거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주제는 너는 지지해야 되는데 너의 말의 언어를 보완하고 지지해야 돼. 뭐 없이 과도하게 힘을 부여하지 않고서도. 이해됐죠? 주제문 충분히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 요거를요 단어를요 의미는 똑같아. 문장의 의미 그때 단어를 살짝 바꾼 것 뿐이야. 제스처는요 효과적이야. 이것이 사용될 때 강화하기 위해서 버블 커뮤니케이션 요거죠. 버블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언어적인 말로 하는 이야기죠. 입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효과적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면 overusing,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면 사용하는 것은요 너의 메시지를요 불분명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잘 전달되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였었지. 그러면 지금 이건 단어들은 다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아. 달라졌어. 똑같은 게 핵심이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어는 바꿀 수 있어요. 꼭 기억해도.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 내도 이거를 달달달 하이라이트 외우지 말라고. 지금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도 더 좋은 단어, 인핸스 같은 단어 계속 집어넣었잖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Just Communication은요, body language야.
아까 body language는요, 선생님이 뭐랬어요? non-verbal cue 또는 non-verbal language라 그랬죠. physical expression이니까는 신체적인 표현이야. 그럼 다 똑같은 단어들이야, 다른 단어들이야, 수정아? 똑같은 단어들이지. 이거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를 외워라가 아니야. 이런 단어들이 니네가 외우고 있으면 어휘량과 그 상황이 풍부해질 거고요. 영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걸 확실히 싫었던 거야. 알겠죠? 버블 스피치는요, 말로 하는 스피치고, 라이팅 랭귀지는요, 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사일런스 오버 핸디드 제스처는요, 손바닥을 보이는 이거 아니다, 이거지. 사일런스는요, 침묵이야, 말 안 하는 거. 얘는 쓰여진 언어, 얘는 말로 하는 언어. 우리는 몸짓 언어랑 그러면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 다른 말이 되겠지. 오픈 핸디드 제스처는요, 손바닥을 보이는 제스처, 오픈 제스처라든지 upward, 위쪽, 얘 쪽이야. 찾아보면 되잖아. 위쪽에 farm,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죠. honest body language, 이게요, 뭐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 게 나 솔직해, 뭐 이런 표현인가 보죠. 거기에서는요. 자, clenched fist, 그리고 closed arm, guarded posture, posture, guarded니까는 안내되어지는 자세가 되는 거니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는. 좀 안내되어진 자세? 안내받고 있는 자세니까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돼? 좀 경직된 자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니스트, 정직하면 어떻게 폈어? sincerity, 진실, 오픈니스, 정직. 이 오픈니스 니네 봤었을 때 그냥 열려있는 마음이라고만 했지만 정직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하지만 외국에서는 오픈니스를요, 트러스트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deceit, 얘가 기만하다, 속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르면 찾아봐야지. dishonest, 이건 알고 있고, 자, conceal 무슨 뜻이야? conceal, 감추다지. 얘는 숨김이야. 오픈니스가 아니죠. 단어의 상황에 맞게끔 문맥상 맞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선생님이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니네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은 밑에 있는 단어들이나 문제들을 니네들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보라고요. 알겠지? 이거 restraint,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이건 제약이란 단어예요. 중용이에요. 미묘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과도한 제스처는요, 과도한 움직임이 되는 거고, 과장되냐, exaggerate하면 과장되냐,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예전에 외웠던 과도한, 예전에 외웠지만 까먹었던 과장된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보니까 단어의 양이 풍부해질 거야. 여기 볼게. 그럼 제목을 볼까? 제목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제목이 될지 안 될지는 니네들이 읽으면서 판단해. let, 만들어. 너의 손이 말하게 만들어. 하지만 너무 크지 않게. 너의 손이, 그러니까 너의 손이 대표하는 거는 바디로 엔기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 괜찮죠? 제목이 될 수 있겠지. 제스처인데 그것은요, 신용을 만들지만 혼란도 만들 수 있어. 그치? 오프닝 하면 신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정아, 오늘 지어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using 제스처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킬 수는 있어. 하지만 과도함은요, 약화시키는데 그 명확성을 야기시킵니다. 클리어리를 야기시킵니다. 됐고요. 주제야. 제스처는요, 스피치를 지지하고 보완해, 컴플리먼트 해. 하지만 이것을 뭐 할 수 있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distract. 요약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건 항상 번호처럼 외우세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놨어요.